안녕하세요. 조교 박영준입니다. 과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프로젝트 어사이먼트 1번 워드 프리퀀시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먼저 문제는 임의의 텍스트 파일에 있는 단어들의 빈도수를 구하는 게 핵심이었고, 첫 번째 조건은 대소문자 구분이 없기 때문에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숫자랑 특수문자들은 단어에서 배제된다고 주어졌죠. 힌트를 살펴보면 주어진 텍스트를 한번 스캔으로 효율적으로 변환해주는 스트링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고 주어졌습니다. 그 예시가 make trans 메소드를 사용해서 딕셔너리로 정의를 해주고 translate 메소드를 사용해서 새로운 스트링을 제네레이트 할 수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힌트를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시로 주어진 처음 코드셀을 잘 따라가면 이해가 될 거예요. 더 텍스트라는 문자열이 주어졌고 더 텍스트에 make trans 메소드를 호출했고 이게 메소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이 괄호와 컴마로 두 개의 긴 스트링이 인자로 들어갔다는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첫 번째 인자로 받은 문자열이 다음 문자의 인자로 들어온 문자열로 대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석을 통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의미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make trans 메소드로 변환된 딕셔너리가 my substitutions로 할당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봤는데 대체한다는 뜻으로 적어 주셨더라고요. 지금 이 코드처럼 변수를 적당한 의미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래밍 습관이에요. 지금부터 변수 네이밍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변환된 딕셔너리 테이블을 트랜스레이트 메소드의 인자로 할당해 줘서 처음 주어진 더 텍스트라는 오리지널 스트링 문자열에서 첫 번째 조건인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하는 작업,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인 숫자와 특수문자를 제거하는 작업을 마쳤죠. 이 make trans 메소드랑 translate 메소드를 통해서 변환된 클린드 텍스트 결과를 아래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공백을 기준으로 각각 소문자의 단어 형태만 남게 되었죠.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 이 임의의 텍스트 파일 중에 하나인 그 앨리스 인 원더랜드 동화책의 내용을 다른 웹페이지에서 가져오는 방법을 아래에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풋으로 인터넷에 있는, 그러니까 웹에 있는 앨리스 인 더 원더랜드라는 동화책 내용을 패치해 오라고 하셨죠. 파이썬에서 URL을 호출하는 또는 파싱하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URLlib이 있어요. 이 URLlib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임포트를 받아야겠죠. 이 임포트를 받아서 근데 이 URLlib이 웹과 관련된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는 진짜 좋은 모듈이에요.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이건 찾아보시면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다루기에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동화책을 불러올 주소를 URL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URLlib에서 리퀘스트 모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웹페이지 요청 및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온 데이터를 URL 오픈 함수로 그 요청에 대한 웹페이지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 URL 오픈은 리턴 값으로 호출해서 얻은 웹페이지 데이터에 대한 객체를 반환하게 되고 그리고 with as 구문으로 그 리턴 값이 여기 선언한 f에 할당되게 됩니다. 이 with as 구문도 살펴보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원래는 파일을 다룰 때 명시적으로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해서 파일을 닫아줘야 되는데 이 with as 구문을 사용하면 내부적으로 엔터랑 이시트가 구현되어 있는데 이걸 자동으로 호출해서 클로즈하게 됩니다. 이것도 with as 구문도 찾아보시면 또 재밌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웹페이지 데이터 f는 실제로 결과가 출력되기 위해서 read 함수를 호출하고 이 read 함수는 인코딩된 결과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디코드를 해야 돼서 이 디코드 메소드도 호출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결과를 가져와서 프린팅을 해보는데 다 출력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앞에서 500자만 출력할 수 있는 슬라이싱을 활용해서 앞에 500글자만 출력해서 보여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1번 문제에서 이 앞에 500글자로만 이 예외 처리를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실제로 문제에서는 앨리스 인 원더랜드에서 서로 다른 단어가 뭐뭐 사용됐는지를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프린팅 하려고 슬라이싱 한 걸로 500글자를 하신 분들은 정말 작은 감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직 자체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제가 그냥 임의로 500자 말고 전체를 넣고 돌렸을 때 문제가 없으면 큰 감점은 없었어요.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앨리스 인 원더랜드에 얼마나 많은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들이 사용됐는지가 1번 문제였고, 그러기 위해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치환하는 작업과 숫자랑 특수문자를 제외시키는 작업을 또 모두들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예외 처리는 작은 따옴표랑 어퍼스트로피 구분이 좀 컸는데 각자 생각하시는 예외 처리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예외 처리를 신경 써주신 분들도 계셨지만, 먼저 어퍼스트로피랑 작은 따옴표를 구분하기 위해서 시작하거나 끝나는 단어에 작은 따옴표가 나오면 그걸 삭제해서 리스트로 만들어 주시고, 중복을 제거하고 공백이 저장되는 것을 삭제해주는 이런 로직을 많이 사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대략 2600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숫자는 예외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구현한 예외 처리의 로직이 맞았다면 감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이 과제에 고민을 많이 하고 밤을 많이 새웠었는데, 이 예외 처리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했던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이 단어라는 것에 큰 초점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저 혼자 예외 처리할 때 많이 고민을 했고, 어, 앨리스에서는 27,000개의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전처리를 먼저 해줬습니다. 이 메이크 트랜스 전에 전처리를 많이 했는데, 어, 어퍼스트로피랑 바 관련된 내용을 좀 전처리를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어퍼스트로피나 이 언더바 같은 경우나 바는 디귿의 특수문자를 활용하면 이렇게 이 바 같은 것도 특수문자로 넣을 수 있고 어퍼스트로피도 특수문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메이크 트랜스를 거쳐도 이 단어가 삭제가 되지 않게끔 먼저 선언을 해서 다 리플레이스를 이용해서 다 바꿔줬고, 단어 먼저. 그러면 이 암체어 같은 경우도 원래 이 바가 삭제되면 암이랑 체어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다른 두 단어로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앨리스에서 원한 건 암체어라는 한 단어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클락 같은 경우도 어퍼스트로피가 없어지면 그냥 영어 소문자 O 하나랑 그리고 클락이라는 시계로 구분되기 때문에 의미가 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처리를 통해서 많이 다 바꿔주었고, 그리고 또 앨리스를 보통 이제 과제를 하시기 전에 열어보실 텐데 모두들, 저도 열어봤습니다. 27,000개의 단어를 한번 쓱 보면서 어떤 단어가 이상했는지 전처리할 단어를 찾았고, 그리고 이 대화 구문 중에 뷰티풀 숲 이 부분이 이렇게 구어체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건 의미적으로 뷰티풀 숲이라는 단어로 쓰고 싶었을 거기 때문에 앨리스에서 저는 이것도 다 전처리를 해줬습니다. 먼저 리플레이스를 해서 이 단어들을 먼저 잡았어요. 이 특수문자들이나 이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먼저 메이크 트랜스를 거쳐도 단어가 삭제되지 않게 구현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전처리였고, 또 이 부분 그 어퍼스트로피 D 같은 경우는 우드레러나 영어 공부를 같이 해서 이 어퍼스트로피 D 때문에 이게 축약 형태가 되게 많아요. 우드랑 헤드랑 쿠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를 해석해보고 문맥에 맞게 전처리를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뭐 헤드 배럴 같이 무조건 어퍼스트로피 D 배럴은 헤드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단어를 나누는 작업까지 먼저 처리를 했습니다. 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챕터가 나눠지는데, 이 챕터에 챕터 1, 챕터 2, 챕터 3를 이 앨리스의 텍스트 파일에서는 다 영어 I로 했어요. 이게 I 대문자예요. 이게 I 대문자 두 개를 넣어놓은 형태라, 저는 그 I가 두 개로 카운팅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를 잃는다고 생각해서 특수문자, 로마 특수문자로 다 변환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렇게 치환해서 처리를 했고, 제가 생각한 전처리는 이 정도로 해서 단어를 먼저 페이지를 분류를 시킨 다음에 메이크 트랜스를 이용해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문자들을 다 치환을 했어요. 그게 처음 제가 전처리에서 고민했던 분들인데, 저와 비슷하게 예외 처리를 해준 분들도 계셨어요. 진짜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또 저는 어포스트로피 T 같은 경우도 없어지면은 캔트, not, 그리고 wouldn't, 뭐
에인트 이런 거 다 저는 다 구분을 했어요. 두 개의 단어로 나누는 과정도 진행을 했고, 이거는 인덱스에서 뒤에서 두 번째가 어퍼스트로피가 삭제된 t만 남았을 경우는 이렇게 if else 구문을 이용해서 다 처리를 했고, 그 이외에 수많은 축약어들을 다 전처리를 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나온 총 단어는 27,000개였고, 그 중에 서로 다른 단어의 개수를 만들었을 때는 2,600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전처리를 했고, 근데 제가 전처리한 단어 이후에 이제 이번 문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20개 단어를 출력하는 문제였죠. 로직 자체는 간단해서 모두들 잘 풀어주셨고, 중복 제거하지 않은 리스트와 중복 제거 후를 비교해서 하나씩 카운팅하는 방법으로 풀이해 주셨으면 됩니다. 모두들 그렇게 해주셨고, 제가 전처리한 이후에 나온 단어는 다 의미가 있는 단어로 나오게 됐다고 판단을 해서 20개를 추출했을 때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20개를 추출해보면 다른 분들은 이제 한 글자 T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에서 전처리했던 켄트에서 띄어쓰기로 나온 이 T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다 독립적인 단어로 작용을 해서 T도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 T는 단어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공백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러면 정말 작은 감점을 했습니다. 근데 1, 2점은 연연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외 처리를 모두 해주신 분들은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진짜 큰 차이는 없어요. 1, 2점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3번 문제는 어려운 단어로 단어장을 새로 만드는 문제였어요. 보캡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받아와서 앨리스와 마찬가지로 워드 리스트를 얻어옵니다. 이거 앞에서 2600개 정도의 서로 다른 단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단어와 보캡의 단어를 비교해서 보캡에 없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로 구분하고 그 목록을 받아오면 되는 문제였죠. 저는 단어장이라는 거를 좀 초점을 두고 고유명사와 사람 이름,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파리와 같은 지명, 이런 거는 또 로마 숫자까지 단어장에는 없어야 될 것 같은 단어들은 한 번 더 전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여기서 힌트 부분은 저도 예외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 S는 예외가 많다고 교수님께서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어퍼스트로피 S에 대한 부분은 다른 단어로 판단해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얻어와서 저는 서로 다른 어려운 목록이 860개 정도 나왔는데 보통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처리했던 부분 중에 뭐 암체어 이런 거 다 그대로 붙어서 한 단어로 나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썼었습니다. 이렇게 문제풀이는 끝났고, 혹시 감점에 대한 질문이나 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러면 다음 과제도 화이팅!